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경기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실화인데요. 한 할머니와 진돗개 사이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올해 75살이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2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20해 전 할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손자가 있었거든요. 8살이었던 민수라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당에서 빨간 고추를 바구니에 담고 계셨고 민수는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라며 해맑게 웃으며 뛰어나갔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할머니가 들은 손자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서도 수없이 드나들었고 전단지도 수천 장 뿌렸지만 민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검은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고든 등은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림 1-2 아들 철수는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수는 이제 없어요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자는 살아있어. 분명히 어디선가 나를 찾고 있을 거야라며 매일같이 대문 앞에 나가 먼 산 너머를 바라보곤 하셨죠.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함께 찾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혼자만 아직도 그러고 있어라며 안타까워했죠.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영희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에 나가 별을 보고 계셨는데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끙, 끙. 마치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 신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급히 손전등을 들고 나가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얗고 큰 진돗개 한 마리가 담장 밑 풀숲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하얀 털은 진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으며 커다란 눈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림 1-3 아이고, 이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는 힘겨운 듯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보더니 작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의 눈을 보는 순간 마치 20년 전 사라진 우리 민수가 할머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돌봐줄게. 할머니께서는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큰 개가 순순히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손뭉치를 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옆집 영희 아주머니가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개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 아이는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집이 필요해. 마치 우리 민수가 어디선가 이렇게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개를 따뜻한 안방으로 데려와 포근한 담요를 덮어주시고 미지근한 물과 부드럽게 끓인 쌀죽을 조금씩 먹여주셨어요. 개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점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가족이 그립구나. 할머니도 그래. 우리 서로 의지하자. 할머니께서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어요. 개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진돗개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 이계에게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계가 할머니에게 어떤 기적을 선사할까요? 그림이 -1.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개를 데려온 지 사흘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뼈만 앙상해서 바람에라도 넘어질 것 같았던 개가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이 개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네요. 영희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깨의 하얀 털은 다시 윤기를 찾았고 무기력했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살이 오르면서 드러난 개의 체격이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은 그냥 평범한 개가 절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개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얀 털이 참 예쁘구나. 너는 이제부터 백구야. 정말 신기하게도 백구는 자신의 이름을 단숨에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백구야라고 부르면 어디에 있든 즉시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거든요. 하지만 백구에게는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마당 한쪽 구석에 가서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리는 거였습니다. 그 방향은 정확히 동쪽이었는데 마을 입구와 큰 길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림이 -2. 백구야, 뭘 그렇게 보고 있니? 할머니가 물어보면 백구는 할머니를 잠깐 돌아보다가 다시 그 방향을 간절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백구의 놀라운 지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백구야, 신문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하면 정말로 대문 앞에 있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물어다 주었어요. 물그릇 좀 가져와라고 하면 자신의 물그릇을 정확히 가져왔고요. 심지어 슬리퍼 좀 가져다 줘라고 하면 할머니의 슬리퍼를 구별해서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언니,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훈련을 받은 개 같은데. 영희 아주머니의 말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실제로 백구는 사람의 말을 놀랍도록 잘 알아들었고 행동도 매우 질서정연했거든요. 예를 들어 밥 먹을 때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기다렸다가 할머니가 먹으라고 하면 그제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도 할머니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짖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구에게는 또 다른 특이한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울부짖는 거였습니다. 우웅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간절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림이 -3. 백구가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할머니께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할머니랑 똑같네. 그 말을 들은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어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개를 키우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손자만 기다리며 혼자 살아오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개를 키우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순덕이가 개를 키우니까 좀 생기가 나는 것 같네. 그러게 그동안 너무 혼자 계셨는데 이제라도 반려동물이 생겨서 다행이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할머니의 외로운 생활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서 모두들 기뻐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그렇게 굶주려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어요. 마을 이장님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순덕이, 이 개가 누구 집 개인지 알아봤나? 혹시 잃어버린 개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백구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할머니를 어떤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과연 백구가 할머니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림 3-1.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처럼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니? 할머니께서 궁금해하며 따라 들어가 보니 백구는 안방 옷장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옷장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했던 백구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의아해하시며 옷장 문을 열어주자 백구는 망설임 없이 옷장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맨 안쪽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향해 더욱 격렬하게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니? 할머니께서는 점점 이상해하시며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 상자는 20년 전부터 그곳에 있던 것으로 사라진 손자 민수의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할머니께서는 너무 그리워서 가끔씩만 열어보시곤 했던 상자였죠. 그림 3-2. 상자를 열자마자 백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웅. 백구는 상자를 향해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소리였거든요.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백구야, 너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니?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서 민수의 작은 티셔츠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20년 전 민수가 즐겨 입던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였어요. 백구는 그 티셔츠를 보자마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코를 티셔츠에 바짝 대고 깊게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늘 바라보던 그 동쪽 방향을 향해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마치 저기요. 저쪽이에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할머니께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끼셨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백구가 민수의 옷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다른 옷들도 하나씩 꺼내서 백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민수의 작은 바지, 양말, 그리고 가장 아끼던 곰돌이 인형까지. 백구는 모든 물건에 똑같이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곰돌이 인형을 볼 때는 눈물까지 흘리는 것 같았어요. 그림 3-3.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백구야, 너 혹시 우리 민수를 알고 있니? 그 순간 백구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동쪽을 향해 짖으면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할머니를 돌아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폭풍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저쪽에 있어요. 민수가 저쪽에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영의 아주머니가 이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백구가 왜 이렇게 지저댔어요?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일어난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언니, 그게 정말일까요? 걔가 20년 전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영의 아주머니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을 직접 본 이상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인터넷으로 개의 후각에 대해 찾아보셨어요. 놀랍게도 개들은 사람보다 수만 배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훈련받은 개들은 아주 오래된 냄새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백구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민수의 옷을 맞고
동쪽을 향해 짚고 할머니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눈빛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 눈빛에는 제발 따라와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백구가 민수의 냄새를 알고 있는 걸까? 정말 민수가 저쪽 어딘가에 있는 걸까? 2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백구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였어요. 과연 백구가 할머니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림 4-1. 다음 날 아침, 백구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밥을 주려고 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문 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을 살살 물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뭘 그렇게 서두르니? 할머니께서 물으시자 백구는 대문 앞까지 가서 할머니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표정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마치 제발 따라와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보니 백구의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백구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따라가 보자. 혹시, 정말 혹시라도. 할머니께서는 민수의 파란 티셔츠를 가방에 넣고 지팡이를 챙기셨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더니 더욱 흥분했어요.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오자마자 확신에 찬 걸음으로 마을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다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왔어요. 언니, 어디 가세요? 이른 아침부터. 백구가 어디론가 가자고 하네. 나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할머니의 대답에 영의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림 4-2. 백구는 가끔씩 멈춰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방향을 약간 바꾸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게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덕이 언니, 어디 가세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와 백구를 보고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산책하고 싶어 해서요. 할머니께서는 대충 둘러대셨습니다.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집 마당에서만 놀던 백구가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더구나 할머니도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을 하고 계셨고요. 백구는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갑자기 멈춰 섰어요. 코를 바닥에 바짝 대고 여기저기 킁킁거리더니 정류장 뒤쪽 풀밭 한 지점에서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뭘 찾은 거니? 할머니께서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낡은 버스 정류장 의자 및 풀숲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드니 그것은 작은 은색 단추였습니다. 그림 4-3.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추는 20년 전 민수가 실종되던 날 입고 있던 회색 재킷의 단추와 똑같았거든요. 할머니께서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민수가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라고 하며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재킷 말이에요. 이게 정말 민수 것일까?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백구는 그 단추를 보더니 더욱 흥분했어요.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며 꼬리를 흔들더니 정류장에서 더 멀리 시내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너 정말 우리 민수 흔적을 찾고 있는 거니?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백구는 할머니를 돌아보더니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그럼요. 따라와 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단추를 꽁꽁 싸서 가방에 넣으시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정말 민수를 찾게 될지 아니면 더 큰 실망만 안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후 내내 백구는 할머니를 이끌고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상가 뒷골목, 공원 주변, 주택가 사이사이. 백구는 가끔씩 특정 장소에서 냄새를 맡더니 실망한 듯 고개를 젓기도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점점 지쳐갔지만 백구를 믿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길에서 만난 아는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백구랑 산책 중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백구는 한 큰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길게 울부짖었어요. 우웅 그 소리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민수가 있다는 거니?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너무 컸고 수백 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느 집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할머니, 개가 계속 짖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할머니께서는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백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끌어도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민수를 찾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걸까? 할머니께서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집에 돌아와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아파트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셨어요. 내일 다시 가보자. 더 자세히 살펴보자. 뭔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림 5-1.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가 개랑같이 민수 찾으러 다닌다더라.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렸나? 75살 할머니가 개 따라다니며 뭐라는 거야? 사람들의 반응은 걱정 반, 의아함 반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할머니께서는 다시 백구와 함께 나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 철수가 급히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개 따라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철수야, 백구가 정말로 민수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민수 재킷 단추도 찾았고 분명히 어떤 아파트를 가리키고 있어. 할머니께서 열심히 설명하시자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20년이나 지난 일을 걔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수는 이미. 철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백구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내가 직접 봤어. 민수 옷 냄새를 맡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걸. 그 순간 백구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할머니 손에 살짝 기댔어요. 철수는 백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걔는 그냥 걔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민수를 그리워하시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림 5-2. 영희 아주머니도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도 걱정이 돼서 왔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희야, 난 2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할머니께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백구도 나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 우리 둘 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야. 언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혹시라도 몸에 탈이라도 나면. 영희 아주머니의 걱정이 깊어갔어요. 그때 마을 이장님도 나타나셨습니다. 순덕아, 내가 들으니까 내가 걔 따라다니며 이상한 짓을 한다던데. 마을 체면이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이장님의 말에 할머니는 순간 위축되셨어요.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이장님이 할머니를 나무라는 걸 보더니 할머니 앞으로 나와서 자세를 낮췄어요. 마치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께서는 다시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장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수를 찾는 일은 제 평생의 수건이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림 5-3. 그날 오후 할머니께서는 혼자서 백구와 함께 다시 그 아파트로 향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셨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셨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아파트에 28살 정도 되는 청년이 사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자 관리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28살 청년이라고 하시면 이 아파트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혹시 성함이나 다른 정보가 있으시면 그게 제 손자를 찾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셨어요. 관리소장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20년 전 사진이시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백구는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킁킁거렸어요. 가끔씩 특정 동 앞에서 멈춰서 올려다보기도 했지만 확실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백구야, 정말 여기에 있는 거 맞니? 할머니께서 의심스러워 하시자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동에서 젊은 남자가 나오는 걸 백구가 봤거든요. 백구는 갑자기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목줄을 잡고 있어서 갈 수 없었죠. 백구야, 왜 그래? 할머니께서 그 남자를 보니 키도 민수와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실망하셨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할머니와 백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정말 내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렸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백구의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백구야,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할머니도 믿어볼게.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할머니께서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어요. 하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림 6-1.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백구와 함께 그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또 그 할머니 왔네. 걔 데리고 매일 뭐 하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쉬고 계시는데 백구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뭐가 들리니?
할머니께서 귀를 기울여 보니 멀리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백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몸을 떨며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소리는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나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전화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백구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깍! 깍! 기쁨에 겨운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남자를 자세히 보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이 할머니의 아들 철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철수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걸음걸이도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모습이 민수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거든요. 그림 6-2. 남자가 가까이 오자 백구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할머니가 목줄을 꽉 잡고 있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남자는 백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어 그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저요? 제 이름은 김준호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김준호라는 이름에 할머니께서는 순간 당황하셨어요. 민수는 박민수였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여전히 격렬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름이 달랐거나 아니면 입양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요. 9살 때부터 김 씨 가족과 살게 되었거든요. 그 전 기억은 거의 기억나지 않고 준호의 말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전에 할머니와 살았던 기억은 없으세요?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냥 꿈인 줄만 알았어요. 그림 6-3. 백구는 준호가 말하는 동안 계속해서 낑낑거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할머니 가방을 코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민수의 파란 티셔츠가 들어있었거든요. 잠깐만요.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티셔츠를 꺼내셨어요. 혹시 이것 본 적 있으세요? 준호는 그 티셔츠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디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꿈에 나오는 파란 옷이랑 똑같아요. 항상 누군가 저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꿈을 꿔요. 따뜻한 손길로.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에 상처 자국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백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그 울음소리에는 20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이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죠? 준호는 당황스러워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그저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그 얼굴. 정말 젊은 시절 철수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눈빛도 말투도. 모든 것이 할머니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준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준호가 전화를 받자 할머니께서는 그 목소리를 유심히 들으셨어요. 분명히
분명히 어린 민수의 목소리 톤과 똑같았어요. 네, 지금 집에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준호는 할머니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할머니께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저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그 말에 할머니께서는 더욱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2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의 시작일까요? 그림 7-1.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는 할머니가 계속 우시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께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께서는 더욱 오열하셨어요. 그 손길이 어린 민수가 할머니를 위로해주던 그 따뜻한 손길과 똑같았거든요. 백구는 준호와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준호의 손을 핥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만은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죠?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기쁨에 겨워 온몸을 비비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닦으시며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셨어요. 20년 전 민수가 가장 아끼던 곰돌이 인형이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기억나세요? 준호는 그 곰돌이 인형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 꿈에 항상 나오는 곰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에서 봤는데. 준호의 손이 저절로 곰돌이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곰돌이를 만지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이 곰돌이랑 같이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빨간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림 7-2. 민수야.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불러보셨어요. 준호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수.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들리죠? 갑자기 준호의 머릿속에 더 많은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고추를 따던 기억, 할머니 무릎에 누워 별을 보던 기억, 그리고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라고 외치며 뛰어나가던 그날의 기억까지. 아니에요. 이게 꿈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머리를 감쌌어요. 20년 동안 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들이 실제였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어요. 민수야, 정말 우리 민수야. 그 순간 준호는 완전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 익숙한 목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 준호는 마침내 할머니를 알아보고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28살의 청년이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8살 민수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꿈이 아니죠? 할머니와 민수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긴 이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백구도 그들 곁에서 기쁨에 겨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아버지한테서 온 전화예요. 민수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민수야, 잠깐. 그 아버지는 내 양아버지지. 내 진짜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설명하려는 순간 민수는 이해했어요. 아, 맞아요. 제 친아버지도 계시죠? 그림 7-3. 할머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어요. 철수. 내 아빠는 지금 일하러 나갔어. 빨리 연락해야겠다.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어디야? 빨리 집에 와.
민수가, 민수가 돌아왔어. 전화 너머로 철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민수가? 정말이야. 민수가 여기 있어. 빨리 와.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30분 후 한중년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그것은 바로 민수의 아버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민수를 보자마자 멈춰 섰어요. 민수야. 정말 민수야? 아빠. 민수는 철수를 향해 달려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민수를 꽉 안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백구는 이 감동적인 가족 재회를 지켜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자신의 임무가 완성된 것을 아는 듯 했거든요. 민수는 인터넷으로 백구에 대해 찾아봤어요. 아빠, 할머니, 이게는 백설이라는 경찰 구조견이에요. 정말 유명한 개였어요. 철수도 깜짝 놀랐어요. 경찰견이 우리 민수를 찾아준 거야. 그렇게 백구가 불러온 기적 같은 가족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민수. 2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었어요. 그림 8-1.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할머니의 작은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손자 민수가 할머니와 아버지 철수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민수는 양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고 김씨 가족도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당연히 가야지라며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순덕이가 정말 민수를 찾았다고. 철수도 아들을 되찾았네. 그 개가 정말 민수를 찾아준 거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민수가 어린 시절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자 모두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정말 기적이네요. 영희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백구가 정말 천사 같은 개였네요. 철수는 매일 일찍 집에 와서 민수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얘기해줘. 아버지와 아들은 잃어버린 20년을 하루빨리 메우고 싶어 했어요. 백구도 이제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할머니, 철수, 민수 모두가 백구를 사랑했거든요. 백구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라고 철수가 말했어요. 그림 8-2. 민수는 인터넷으로 백구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할머니, 아빠, 백구. 아니, 백설이는 최근에 은퇴한 경찰 구조견이 맞아요. 정말 유명한 개였네요. 민수가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했구나. 할머니께서는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백구가 제 옷 냄새를 맡고 경찰견 본능으로 저를 찾아낸 거네요. 정말 대단한 개예요. 철수도 감탄했어요. 우리 집에 진짜 영웅이 왔었구나. 백구야, 고마워. 백구는 가족들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수는 백구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백구야, 아니 백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와 아빠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백구는 민수의 손을 핥으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할머니께서도 백구를 꽉 안아주셨어요. 백구야, 넌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백구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림 8-3.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 댁으로 찾아왔어요. 민수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순덕아, 정말 잘 됐다. 철수야, 축하한다. 민수야, 많이 컸네. 백구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네. 이장님도 찾아오셨어요. 순덕아,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할머니께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잖아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어요. 할머니께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웃으셨습니다. 철수도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도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재회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내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친구들도 모두 감격해했습니다. 백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영웅계 기적의 개라며 쓰다듬어 주자 백구도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밤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머니와 철수, 민수 그리고 백구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어요. 20년 전처럼 가족이 모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아빠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민수의 질문에 철수가 먼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림 8-4.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역신문에 기고했어요. 실종 20년 만에 은퇴 경찰견이 찾아준 기적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이 기사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백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전국에서 할머니와 철수, 민수, 그리고 백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할머니,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비결이 뭔가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백구가 보여준 것처럼 세상에는 아직도 기적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철수도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한때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구에게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으셨고 아들과 손자 그리고 백구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마을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할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로 했거든요. 양아버지 김 씨와도 계속 연락하며 두 가족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의 가족의 사랑을 받은 행운아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백구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경찰견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벽하게 마친 백구는 할머니와 철수, 민수의 사랑 속에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어떤 날은 철수와 민수와 함께 산에 오르기도 해요. 백구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해내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뼈만 앙상했던 진돗개 한 마리가 불러온 기적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우연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재회였죠. 할머니의 20년 기다림, 백구의 경찰견 본능, 그리고 가족의 재회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지금도 할머니와 철수, 민수, 그리고 백구는 그 작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들을 보며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고 말하곤 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가장 뜻밖의 존재가 그 기적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